4월의 아침 공기는 아직 차갑지만 텃밭 앞에 서는 마음은 늘 분주합니다. 겨우내 굳어버린 흙을 바라보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삽이나 노미를 떠올리게 됩니다. 땅을 깊게 뒤집어야 올해 농사도 시작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익숙한 믿음이 해마다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밭을 갈았는데도 며칠 뒤 비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흙은 다시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풀은 더 빨리 올라오고 여름이 되면 물은 끝없이 부족해집니다. 김영수 씨도 늘 그랬습니다. 해마다 4월만 되면 새벽부터 밭으로 나가 힘껏 땅을 뒤집었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놓였고 그래야 뭔가 제대로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해부터인가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애써 뒤집은 밭보다 담장 아래 낙엽이 오래 쌓여있던 자리의 흙이 더 부드럽고 촉촉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손으로 살짝 헤쳐보기만 해도 그곳 흙은 검고 차분했고 작은 지렁이까지 보였습니다. 반면 정성껏 갈아엎은 밭은 처음엔 포슬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더 빨리 마르고 더 쉽게 굳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질문이 시작됩니다. 정말 땅은 세게 뒤집어야 살아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흙을 살린다고 믿으며 해온 일이 오히려 흙이 살아날 힘을 빼앗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그 익숙한 상식을 조용히 뒤집는 데서 시작됩니다. 4월에 꼭 해야 할 일은 삽을 더 깊이 꽂는 것이 아니라 흙이 스스로 숨쉬고 깨어날 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땅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제대로 도와주면 스스로 일하는 생명의 바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왜 4월이 그 출발점이 되는지, 그리고 왜 힘으로 갈아엎는 방식보다 덮어주는 방식이 훨씬 현명한지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4월이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겨울을 막 지나온 한국의 땅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월의 흙은 아직 완전히 뜨거워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겨울처럼 잠들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차가운 기운이 서서히 물러가고 낮의 햇살은 조금씩 길어지며 밤의 냉기는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바로 이때 땅속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아주 작은 움직임들이 다시 시작됩니다. 겨우내 숨을 죽이고 있던 미생물들이 천천히 깨어나고 깊은 곳에 숨어 있던 지렁이들도 촉촉한 기운을 따라 다시 올라올 준비를 합니다. 김영수 씨가 담장 아래 낙엽이 쌓인 자리를 손으로 살짝 헤쳤을 때 느꼈던 그 부드러움도 사실은 이런 작은 생명들의 움직임이 먼저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4월은 단순히 농사를 시작하는 달이 아니라 흙이 다시 살아날 기회를 가장 조용하고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시기에 흙을 보호해주고 먹을 것을 얹어주고 마르지 않게 덮어준다면 땅은 스스로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땅이 막 깨어나려는 순간에 삽으로 깊이 뒤집어버리면 겨우 모여들던 생명들이 다시 흩어지고 얕게 모인 수분도 쉽게 날아가 버립니다. 박정수 씨도 예전에는 4월이 오면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밭을 갈아야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해부터는 4월의 힘으로 서두를수록 오히려 5월과 6월이 더 고단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초봄에 무리하게 뒤집은 땅은 비가 오면 질척이고 며칠만 맑아도 금세 단단해졌습니다. 반대로 가볍게 덮어두고 숨 쉴 자리를 남겨둔 흙은 시간이 갈수록 차분해지고 물기를 오래 품었습니다. 결국 4월은 무엇을 많이 하는 달이 아니라 무엇을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지를 배우는 달이기도 합니다. 힘으로 시작하는 봄이 아니라 생명이 움직일 틈을 내어주는 봄. 바로 그 차이가 여름의 수고를 줄이고 가을의 수확을 바꾸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4월의 흙 앞에서는 무엇을 더 많이 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멈출 것인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다름, 땅이 막 숨을 고르기 시작한 그 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은 깊이 갈아엎어야만 안심이 된다는 오래된 습관입니다. 박정수 씨는 오랫동안 삼날이 깊이 들어가야 그의 농사가 제대로 시작된다고 믿어왔습니다. 흙이 단단해 보이면 더 세게 찍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덩어리가 보이면 더 잘게 부숴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그렇게 애를 써도 밭은 이상하리만큼 더 빨리 지쳤습니다. 처음 뒤집은 직후에는 분명히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봄비가 한번 지나가고 햇살이 며칠 이어지면 표면은 다시 얇게 굳어버렸고 그 아래 흙은 오히려 숨이 막힌 듯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풀은 더 빨리 올라왔고 물은 더 자주 필요했습니다. 그 이유는 땅속에서 조용히 이어지던 질서가 한순간에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흙은 단순히 흙알갱이가 모인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물이 드나드는 길이 있고 공기가 스미는 틈이 있으며 지렁이가 오가던 작은 통로와 마른 뿌리가 남긴 빈자리가 있습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과 균류는 각자 머무는 자리가 달라서 위쪽의 환경에 익숙한 존재와 아래쪽의 환경에 익숙한 존재가 따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미로 깊이 뒤집는 순간 그 조용한 층서와 통로가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빛을 보지 않던 것들이 갑자기 햇빛과 바람에 드러나고 촉촉해야 할 자리는 마르며 위에서 활동하던 생명은 낯선 깊이로 밀려 내려갑니다. 마치 사람이 살던 집의 지붕과 바닥을 뒤집어 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은 잠깐 포슬해 보일 수는 있어도 곧 중심을 잃고 다시 굳어버립니다. 게다가 땅을 파헤칠수록 숨어있던 잡초 씨앗까지 빛을 만나 한꺼번에 깨어나게 되니 우리가 흙을 돌본다고 한 일이 되레 더 많은 일을 불러오는 셈입니다. 박정수 씨가 뒤늦게 깨달은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흙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는 삽이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라 덮인 자리에서 조용히 살아나는 기척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 4월의 땅 앞에서 필요한 것은 더 강한 힘이 아니라 땅속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을 만큼의 절제와 기다림입니다. 그 절제가 있어야만 이제 우리가 올려줄 첫 번째 덮개가 비로소 제 역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절제가 있어야만 이제 우리가 올려줄 첫 번째 덮개가 비로소 제 역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흙을 뒤집지 않기로 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땅을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민호 씨는 처음 이 방법을 들었을 때 밭 위에 종이 상자와 낙엽을 올려놓는다는 말이 어딘가 미덥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밭은 깨끗하게 드러나 있어야 하고 흙은 손에 잡혀야 마음이 놓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니 땅을 살리는 시작은 흙을 더 드러내는 데 있지 않고 흙이 다시 안정을 찾도록 가려주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비닐 코팅이 없고 테이프를 모두 뗀 깨끗한 종이 상자입니다. 이것을 밭 위에 겹치듯 넓게 펴고 물을 충분히 적셔주면 봄볕을 받고 올라오려던 잡초의 기세를 크게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젖은 종이는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부드러워지고 땅속 생명들에게는 새로운 먹이가 됩니다. 그 위에 올리는 것은 낙엽이나 마른 풀 같은 갈색 재료입니다. 이 갈색층은 마치 이불처럼 땅의 온도 변화를 줄여주고 낮 동안 올라오는 수분이 쉽게 날아가지 않게 막아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변화는 더디게 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푸른 풀, 부드러운 채소 찌꺼기, 이미 잘 익은 퇴비처럼 질소가 있는 녹색 재료를 얹어 주어야 합니다. 최민호 씨는 예전에는 풀을 뽑아 무조건 버렸지만 이제는 어린 풀 한 줌도 흙을 살리는 재료로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갈색 재료가 천천히 타오르는 장작이라면 녹색 재료는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돕는 숨결과도 같습니다. 둘 중 하나만 두껍게 쌓으면 답답해지거나 너무 느려지기 쉽지만 마른 것과 신선한 것이 번갈아 포개지면 흙 위에는 놀라울 만큼 균형 잡힌 변화가 일어납니다. 냄새 없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겉으로는 그저 평범한 덮개처럼 보여도 안에서는 미생물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새로운 흙을 빚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가 만드는 것은 쓰레기 더미가 아니라 밭 위에 올리는 작은 숲의 바닥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숲의 바닥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이제부터는 여름 내내 사람의 수고를 줄여줄 변화들이 하나씩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여름 내내 사람의 수고를 줄여줄 변화들이 하나씩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물입니다.
매늑으로 두었던 밭은 해가 강해질수록 표면이 금세 말라버리고 오전에 준 물이 오후만 되어도 자취를 감추기 쉽습니다. 그래서 한기철 씨는 해마다 여름이 오기 전부터 걱정이 앞섰습니다. 비가 며칠만 뜸해도 아침 저녁으로 물을 들고 오가야 했고 하루라도 놓치면 잎이 축 늘어질까 마음을 놓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월에 종이와 낙엽과 퇴비를 차분히 덮어둔 뒤부터는 밭의 반응이 전과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겉은 햇볕을 받고 있어도 덮개 아래를 살짝 들춰보면 흙은 여전히 서늘했고 손끝으로 쥐면 부드럽게 뭉쳐질 만큼 촉촉함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유기물층이 햇빛을 곧바로 막아주니 수분이 허무하게 날아가지 않았고 천천히 분해되며 생긴 부드러운 흙은 스펀지처럼 물을 붙잡아 두었습니다. 그러니 식물도 더 이상 매일 불안하게 물을 기다리지 않게 되었고 뿌리는 위아래로 차분히 퍼지며 스스로 버틸 힘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달라진 것은 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잡초도 예전처럼 한꺼번에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땅을 뒤집지 않으니 숨어있던 씨앗들이 공연히 빛을 보지 않았고 이미 덮인 자리에서는 새싹이 올라오더라도 힘이 약했습니다.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지렁이였습니다. 예전에는 삽질을 할 때마다 미안한 마음만 들게 하던 그 작은 생명들이 이제는 덮개 아래에서 조용히 흙을 움직이며 사람 대신 밭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한기철 씨는 어느 날 멀칭을 살짝 들추다가 꿈틀거리는 지렁이들을 보고 자신이 애써 밭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밭이 스스로 살아날 자리를 내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결국 이 방법의 진짜 힘은 수확량만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덜 지치게 하면서도 밭은 더 안정되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물 주는 횟수는 줄고 풀과 씨름하는 시간은 짧아지고 흙은 해가 갈수록 차분해집니다. 그렇게 밭이 편안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같은 원리를 채소밭 너머의 과일나무와 베리류에도 어떻게 다르게 적용해야 할지가 자연스럽게 궁금해집니다. 그렇게 밭이 편안해지기 시작하면 같은 원리를 채소밭 너머의 과일나무와 베리류에도 어떻게 다르게 적용해야 할지가 자연스럽게 궁금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식물을 똑같이 다루지 않는 일입니다. 채소가 비교적 빠르고 가벼운 변화를 좋아한다면 과일나무는 조금 더 깊고 느린 숲의 리듬을 좋아합니다. 윤정호 씨의 마당에도 자두나무 몇 그루와 작은 블루베리 덤불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채소밭 하듯이 나무 밑동 가까이에 퇴비를 두껍게 놓고 흙을 북돋우곤 했습니다. 정성을 들인다고 한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무의 기운은 기대만큼 오르지 않았고 어떤 해에는 밑동 둘레가 늘 축축해 보여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러다 방식을 바꿔 밑동 바로 옆은 숨 쉴 수 있도록 비워두고 그보다 바깥쪽 가지 끝이 그림자를 만드는 자리 아래를 따라 우드칩을 두툼하게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변화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나무 가까운 흙은 전처럼 급하게 마르지 않았고 우드칩 아래에서는 숲 바닥 같은 차분한 기운이 생겨났습니다. 과일나무는 이런 환경에서 뿌리가 더 안정적으로 자라고 급한 자극보다 오래가는 힘을 얻습니다. 채소밭의 덮개가 부엌의 따뜻한 상차림이라면 과일나무 아래의 우드칩은 천천히 깊어지는 작은 숲의 바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는 한 걸음 더 세심해야 합니다. 이민호 씨의 이웃 김순자 씨는 처음에 채소용 퇴비를 블루베리에도 넉넉히 덮어주었다가 잎빛이 기대만큼 맑지 않아 걱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솔잎이나 산성 쪽에 가까운 재료를 이용해 보다 가볍고 조용하게 덮어주었고 블루베리는 그제야 제자리를 찾은 듯 차분히 살아났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식물마다 좋아하는 바닥을 알아보는 일입니다. 나무는 나무의 속도로 베리류는 베리류의 성질에 맞게 덮어줄 때 같은 4월의 손길도 전혀 다른 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 식물의 자리를 제대로 읽게 되면 이제 남은 일은 그 덮인 흙 위에 어린 모종과 씨앗을 어떻게 무리 없이 들여놓을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 식물의 자리를 제대로 읽게 되면 이제 남은 일은 그 덮인 흙 위에 어린 모종과 씨앗을 어떻게 무리 없이 들여놓을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여기에서 다시 망설이게 됩니다. 흙을 갈지 않았는데 과연 모종이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씨앗이 잘 올라올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하고 부드럽습니다. 밭 전체를 다시 파헤칠 필요는 없습니다. 심을 자리만 조용히 열어주면 됩니다. 김순자 씨도 처음에는 멀칭을 두껍게 해놓고 나서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심어야 하나 막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해보니 낙엽과 풀을 양옆으로 살짝 벌리고 아래 깔아둔 종이를 필요한 만큼만 조심스럽게 열어준 뒤 그 자리에 부드러운 흙이나 배양토를 조금 넣어 모종을 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린 뿌리는 그 작은 자리에 먼저 안정을 찾고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아래의 유기물층과 원래의 흙으로 뻗어 내려갔습니다.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줄을 따라 덮개를 가볍게 걷어내고 흙이 보이는 자리를 만든 뒤 뿌려주면 씨앗은 스스로 가장 알맞은 때를 골라 올라옵니다. 여기서 더 지혜로운 방법은 한 가지만 심지 않는 것입니다. 김영수 씨는 토마토 옆에 바지를 두고 가장자리에는 메리골드를 함께 심기 시작했는데 밭의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향이 다른 식물, 모양이 다른 식물, 뿌리 깊이가 다른 식물들이 함께 있으면 흙도 한층 더 다채롭게 움직이고 밭은 훨씬 덜 단조롭고 더 건강해집니다. 예전처럼 맨흙 위에 한 작물만 줄지어 세우는 방식은 보기엔 단정할지 몰라도 흙에게는 지나치게 외롭고 해충에게는 너무 쉬운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덮인 흙 위에 여러 식물이 함께 자리 잡으면 밭은 점점 한 장의 그림처럼 자연스러워집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흙을 억지로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각 식물이 무리 없이 들어와 자기 자리를 잡도록 조용히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어진 작은 모종 하나, 뿌려진 씨앗 한 줄이 시간이 지나면 4월에 시작한 이 부드러운 변화가 얼마나 깊고 멀리 이어지는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심어진 작은 모종 하나와 조용히 올라오는 씨앗의 기척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결국 4월에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 조금씩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밭을 살리는 일은 더 세게 파고 더 많이 뒤집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흙이 본래 가지고 있던 숨결을 건드리지 않고 그 위에 필요한 것을 차분히 얹어주는 데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가 처음 담장 아래에 부드러운 흙에서 느꼈던 놀라움도, 박정수 씨가 삽질을 멈추고 나서야 알아차린 변화도, 한기철 씨가 여름의 물주기에서 조금씩 벗어나며 얻은 여유도 모두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땅은 사람의 힘으로 억지로 길들여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제때 덮어주고 기다려주면 스스로 되살아나는 생명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월의 일은 겉으로는 단순해 보여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깨끗한 종이 한 장, 낙엽 한 줌, 잘 익은 퇴비와 풀 한 층이 모여 여름의 수고를 덜어주고 가을의 수확을 바꾸며 해가 지날수록 더 부드럽고 깊은 흙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당장 텃밭 전체를 바꾸기 어렵다면 작은 한쪽이라도 괜찮습니다. 늘 가장 딱딱하게 굳던 자리, 물이 빨리 마르던 자리, 풀이 가장 성가시게 올라오던 자리, 한 곳만 골라 이 방법을 시작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몇 달 뒤 손으로 흙을 쥐었을 때의 감촉과 냄새가 먼저 달라질 것이고 그 차이가 마음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 밭은 결국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서두르지 않는 법, 억지로 하지 않는 법, 작고 조용한 변화가 얼마나 오래가는 힘이 되는지를 말입니다. 올해 4월에는 삽을 한 번 덜 들고 대신 흙 위에 작은 숲의 바닥을 한 겹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봄마다 텃밭을 준비하면서 무엇이 가장 힘들게 느껴지셨나요? 혹시 흙을 갈지 않고 덮어주는 방식으로 바꾸어 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변화가 어땠는지도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